대화할 때마다 엄마 얘기가 끊이지 않고 결혼 준비도 엄마에게 물어가며 하는 남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 마인드헬스 코치 최수별입니다. 감사함을 아는 효자와 부모님께 의존하는 마마보이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사랑하는 남자가 마마보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분은 28살인 입사 3년 차에 뛰어든 미모와 깔끔한 일처리로 회사에서 인기가 아주 많아요. 그러다 팀장님께 소개를 받아보지 않겠냐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상대는 외아들로 5살 연상이라 나이가 조금 많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외에 모든 조건들이 다 좋았죠. 직장도 괜찮고 유명한 미국 대학교에서 석사를 받은 데다가 가정 환경도 부유했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소개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주말마다 그 남자를 만났죠. 자신을 무척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가 싫지는 않아서 5개월 동안 20번 넘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몇 번 만났을 때부터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대화 내용 중에 어머니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효자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려니 했는데 매번 듣다 보니까 좀 지나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3이면은 부모에게서 독립했어야 될 것 같은 나이인데 여전히 항상 어머니를 염두하고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니까 말이죠. 최근에는 조금씩 결혼 이야기도 나오는데 모든 선택과 결정을 어머니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니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에는 마마보이가 아니냐라고 꽤 듣고 있어요. 근데 정도 꽤 들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욕심이 나지만 마마보이와 결혼하는 건 불행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데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아들이 뭐가 문제냐고요? 마마보이는 엄마를 많이 사랑하는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엄마에게 의존하는 아들을 뜻하는 말이죠. 주체성이 없이 엄마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는 사람이 마마보이라는 거예요. 책임지기 싫어하고 아이처럼 살고 싶어 하죠. 반면에 효자는 부모에게 잘하는 아들입니다. 부모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지만 주체성이 있어요. 책임감도 강하고 부모를 잘 섬기며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효자입니다. 이렇게 마마보이와 효자의 큰 차이점이 주체성인데 주체성이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 바로 내가 나의 주인공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주체성이 있는 사람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자유롭고 독립적이죠. 모든 것을 자신이 하기 때문에 잘된 일도 잘못된 일도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자기 책임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남을 탓하지 않는 거죠. 남의 눈치를 보거나 남의 생각에 이끌려 다니지도 않아요. 주체성이 있으면 외부의 힘이나 존재에 부림당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부리고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기 싫어하고 영원히 아이이고 싶어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 겉은 어른이지만 속은 아이인 이른바 어른아이들에게는 주체성이 없어요. 아이는 아이 같아야 하고 어른은 어른 같아야 돼요. 어른이 어른 같으면 성숙하다고 하고 아이 같으면 미성숙하다고 하죠. 그렇게 미성숙한 사람을 어른아이라고 부릅니다. 어른아이는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부모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인생의 특별한 목적이나 의미가 없어요.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나요? 네, 마마보이가 바로 대표적인 어른아이입니다. 응석바지, 치마포가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극성엄마 밑에서 자란 경우죠. 사실 극성엄마의 원조는 맹모삼천지교로 유명한 맹자의 어머니입니다.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세 차례 집을 옮기고 어머니가 그리워 돌아온 아들을 매몰차게 돌려보내죠. 루스벨트의 어머니도 극성 엄마입니다. 아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서 학교 앞으로 집을 옮기고 병든 아들의 면회를 위해 사다리를 걸고 기숙사 방까지 침입해요. 한국의 치맛바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만든 원동력이기도 하죠. 한국에선 요즘 엄마 뒷바라지 없이는 자식이 성공하기는 어렵다고들 하는데 자식의 학교, 직장, 결혼, 육아까지도 엄마가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마마보이와 마마걸이 양산되고 있는 거죠.
마마보이라는 것만 빼면 괜찮은 남자와 결혼해도 될지 고민 중인 사연자에게 정신과 전문의 후박사가 내리는 탁월한 처방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3가지를 숙고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째, 외동에게 공들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첫째, 자원을 활용하는 거다. 마마보이에 대한 편견은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마마보이에게는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잠재 가능성이 있고 사랑도 많이 받고 자랐고요. 요즘은 외아들이 많고 누나나 여동생이 있어도 아들이 하나면 외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밖에 안 키우는데 어머니가 공을 들이는 건 당연하겠죠. 공들인 자식이 성공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클린턴은 의붓아버지 밑에서 컸다. 어머니의 과잉보호 밑에서 자랐다. 오바마는 홀어머니 밑에서 컸다. 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에 성장했다. 둘 다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엄마 품에서 자라면 의존적이고 의지력이 약할 거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와 반대로 엄마와 친밀한 유대감이 성장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독립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나게 자라기도 합니다. 클린턴과 오바마처럼 강하고 자주적인 리더가 될 가능성도 커요. 경계를 바르게 설정하고 주체성을 키울 수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숙고해야 될 2번째가 경계 설정입니다. 건강한 울타리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응석바지는 엄마와의 사이에 경계가 없습니다. 과잉보호를 받기 때문에 치마포가이도 엄마와의 사이에서 경계가 없어요. 과도하게 간섭을 받기 때문에 둘 다 어머니와의 지나친 애정과 집착이 특징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생각으로 알고 눈빛만 봐도 서로 느낄 수 있죠. 어머니는 아들에게 연인 같을 수 있고 아들에게 어머니는 심리적인 고향입니다. 마마보이는 어머니가 이렇게 경계가 모호하고 감정적으로 얽혀 있어요. 하지만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해서 경계 설정에 대한 인식과 훈련이 필수입니다. 사람관계는 너무 가까우면 불편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잠깐 떨어져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건 그 때문인 거죠. 그렇다고 너무 멀어도 불편해요. 외로우니까. 그래서 성숙한 인간관계의 비결은 거리 조절에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관계보다 서늘한 관계가 오히려 편하다는 걸 마마보이도 극성 엄마도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성숙에 대해서 숙고해봐야 됩니다. 미성숙은 상대에게 아픔을 주고 자신에게도 상처를 남깁니다. 미성숙에서 머물지 말고 성숙으로 나가야 돼요. 부모의 보호는 영원하지 않고 세상은 녹록하지 않다는 점 생각해서라도 마마보이는 성숙하기를 위해 주체성을 길러야 됩니다. 물론 30이 넘어 성장하기는 쉽지는 않죠. 인간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에서 성장하고 아픈 만큼 성숙해지기도 하죠. 모든 성숙은 체험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성숙해가는 과정은 편할 수도 없고 갑자기 성숙할 수도 없어요. 그 과정을 사랑으로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어떠셨나요? 마마보이와 효자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하면 마마보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당연히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가 나의 주인공인 상태에서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사례로 풀어본 한국인의 정신건강, 지금까지 보신 내용들은 모두 이 책에 담겨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은 MHC가 추천하는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